저 영준 씨가 컴하 했나요? 컴하 해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디멘셔널 리덕션의 마지막 부분을 좀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못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다시 하고 이제 오늘은 로버스트 피팅 앤 매칭을 할 건데 오늘 전부 다는 못할 것 같고 좀 이제 전반부에 SVD랑 관련한 게 좀 있어서 이제 SVD랑 관련해서 조금 하는 것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로버스트 피팅 앤 매칭 2를 가져갈 건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좀 아웃라이어 핸들링 하는 거를 좀 할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으로는 뭐 란삭 같은 거. 네, 네네, 감사합니다. 란삭이나 뭐 호프 트랜스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를 좀 다룰 겁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 오늘도 어쩌다가 제가 금요일에 수업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사람이 못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원래 화요일 오후에 그 수업이잖아요. 근데 그때 화요일 오후에 막 일정이 3개가 생겨가지고, 아, 그냥 수업을 하고 일정 3개를 어떻게 근데 제가 옮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어서, 아, 그냥 수업을 좀 미루더라도 나머지 일정에 참석을 하자. 그래가지고 좀 미루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디멘셔널 리덕션 저번에 우리 SVD를 좀 다루고 와서 그거를 이용한 PCA를 하고 왔고 이제 디멘셔널 리덕션 2 여기에서는 이제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를 좀 마무리를 짓고 이제 로버스트 피팅 앤 매칭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지금 다루고 있는 SV랑 관련된 토픽들을 좀 다루고 이제 다음 주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웃라이어를 핸들링하는 거 그거를 좀 다룰 거고 아 이제 한 3주? 3주 정도 남았는데 아 3주에 뭘 채울지 좀 계속 좀 고민 중이에요. 제가 이번 수업을 한 학기 거의 끝나긴 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너무 고전적인 토픽만 다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컴퓨터 비전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면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번 학기는 좀 고전적인 토픽이 많았던 것 같고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거 2년에 한 번 열리는 컴퓨터 비전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도 만약에 제가 맡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좀 요즘에 하는 것도 좀 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PCA라고 하면은, 이제 코베리언스를 취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SVD를 적용을 하는 게, 요거를 PCA라고 한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잠깐 이 코베리언스를 잠깐 생각을 좀 접어두고, 그냥, 그냥 하는 어떤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V랑 W랑 H라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V는 일종의 데이터예요. 이미지 데이터. 예를 들면은 D by N으로 해서 D는 디멘션을 가져가고 잠시만요. D by N by M by D by N D by D by N 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넘버 오브 샘플로 할게요. 그러면은 각각의 데이터를
컬럼으로 갖는 어떤 행렬 d by n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요게 일종의 베이시스 이미지라고 합시다. d by 어떤 k라고 합시다. k는 이제 베이시스의 개수가 되겠죠. 뭐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몇 차원으로 축소를 할지에 달려있는 그런 거죠. 뭐 SVD 같은 경우에는 전체 랭크를 넘을 수 없는 만큼으로 차원을 축소할 수 있겠죠. H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각 베이시스에 대한 웨이트 내지는 뭐 내적 이런 게 되겠죠. 이건 K by N으로 나오겠죠. 그쵸? 뭐 K나 N은 이미 다 정의돼 있죠. 그러면은 결국 이거 지금 예를 들면 PCA에서 V라는 전체 데이터를 이제 베이시스와 웨이트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그쵸? W에는 우리가 K개만큼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을 거고, 뭐 그거는 SVD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H에는 그러면은 그 각각의 K개의 베이시스를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해서 원래의 데이터, 원래의 이미지를 이제 다시 재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좀 원래 PCA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이해되세요? 여기가 이꼴이 아니라 어프록시메이션이 되겠죠. 만약에 뭐 SVD를 통해서 전체 랭크에 대한 베이시스를 다 가지고 오면은 그때는 이콜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일부 베이시스만 좀 차지하는 포션이 큰 베이시스만 가지고 와서 디멘셔널 리덕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W랑 H를 곱한 거가 전체 V를 완전히 나타내지는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유사한 정도까지 리컨스트럭션을 한다는 뜻이니까 지금 이꼴은 아니고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이라서 이렇게 물결표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좀 힘을 줘서 말을 했던 얘기가 요거였죠. 여기가 출발점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컨스트레인트가 될 텐데 PCA라고 하면은 PCA는 결국 SVD를 활용을 하는 어떤 알고리즘인데 그러면은 이미지의 베이시스를 뽑아내잖아요. 근데 그때 뽑히는 베이시스들이 서로 오소노멀한 경우죠.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SVD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매트릭스를 곱으로 쪼개내는데 그 각각의 그 곱을 나타내는 그 각각의 행렬들이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식으로 뽑힌다고 했잖아요. 그 앞에 뒤에 붙는 U랑 V 매트릭스는 오소고널 매트릭스로 나온다고 했고 가운데 있는 시그마 행렬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나오면서 각각의 다이아고널 엘레멘트가 이제 싱귤러 밸류, 뭐 아이겐 밸류랑 어떤 관계를 갖는 싱귤러 밸류로 나온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PCA 같은 경우에는 뽑히는 베이시스들이 서로 오소고날하다. 오소노멀하다. 유닛 벡터면서 서로 오소고날한 벡터들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요거 기억나세요? 요거. 우리 병철 씨 지난 수업 때 우리 끝까지 남아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번에 했던 얘기 다시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요 그림을 가지고 그때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게 이제 V에 있는 하나의 열 벡터를 이제 리쉐입을 해서 다시 이미지
2D 이미지로 바꿔서 나타낸 거죠. 그쵸? 요게 W라는 베이시스 전체를 알아보기 좋게 리쉐입을 해놓은 거죠. 원래 요 각각의 칸이 하나하나에 원래는 이게 열 벡터 하나가 돼야 될 텐데 근데 그거를 요 원래 V처럼 이제 2D로 만들어 놓은 거죠. 원래 W는 이렇게 쭉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여기 하나하나가 베이시스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베이시스가 이렇게 가로로 쌓여 있는 형태가 될 텐데 사실 어떤 2D 이미지를 지금 우리 디멘셔널 리덕션 할 때는 컬럼 벡터로 바꾼다고 했는데 컬럼 벡터로 바꿔놓으면 사실 원래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다시 지금 2D로 해서 이렇게 매트릭스 꼴로만 나타낸 거죠. 그쵸? 그럼 요 이제 H가 요게 이제 H의 한 행벡터를 보여주는 거죠. 요거 이해되세요? 아니면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나는 이해됐다. 이해된 사람. 자세하게 할게요. 이해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지금 V는 WH라고 나타내서 예를 들면은 V1, V2부터 VN개의 이미지를 어, D by N, N. 나 이거 아까 디멘션 뭐라고 했지? D by K의 K, K, 잠깐만. 잠시만요. 내가 뭐를 하나 잘못 썼나? H에 하나에 열 벡터가 나오나? 행 벡터가 나오나? D by 1. 내적을 하면 K가 날아가나? K가 날아가야 되죠. 해볼게요, 일단. 이거 왜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잠시만요. 아니, 이쪽 방향이 아니구나. 뭔가 디멘션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맞나요? 아, 맞네요. 맞다. 맞아요. 지금 여러분, 요거랑 요거 전체랑 요거 하나를
그림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여기에요. 이해되세요? 아, 요거 하나가 결국 원래의 얼굴 이미지죠. 요게 뭐냐면 얼굴을 조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베이시스들이죠. 그 여기에는 K개의 스칼라가 들어있잖아요. 그쵸? 요거 하나만 풀어서 쓰면은 사실 V1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는 이제 W1에 아유 왜 뜨기가 잘 안 될까? W1에 H11, W2에 이제 아이고 H1에 2, 이제 W3에 H1, 3부터 해서 WK의 H1의 K까지 요런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가진 베이시스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한다고 하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요 V1에 해당하는 게 요 이미지고 요거 행벡터가 아니라 열벡터네요. 여기에 지금 K개의 스칼라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 K개의 스칼라가 여기에 또 리쉐입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베이시스들은 뭐냐면 요 매트릭스 자체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아, 여기 이 첫 번째 위치에 요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예를 들면은 W1이 여기 있고 뭐 W2가 여기 있고 W3가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WK까지 여기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 곱해지는 웨이트가 예를 들면 여기 이 자리에 H11, H12, H13부터 해서 H1K까지 그쵸? 그러니까 결국 곱해질 때는 여기 첫 번째 베이시스에다가 요 스칼라를 곱한 거 더하기 요 두 번째 베이시스에다가 요 두 번째 스칼라를 곱한 거 해서 썸메이션을 하면은 이제 요 이미지가 나온다는 뜻이죠. 요거 이해되셨어요? 이해된 사람? 이해된 사람? 이해 안 됐어요? 이해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 모르는 사람 혹시 어디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오늘 영 리액션이 안 나오는 날인가? 금요일이라서?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오늘 혼자 수업하면 돼요?
네. 어, 그, 이- 이게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도움이 얼마나 될까? 잘 모르겠네요. 아, 잠깐만요. 음, 그러니까 결국 이미지에서 베이시스라는 거는 그냥 어떤 주어진 이미지가 베이시스들을 중첩해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만약에 이런 주어진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베이시스를 여러 개를 갖고 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요런 베이시스 셋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 주어진 벡터는 이제 요거 곱하기 예를 들면은 뭐 얘를 U1, 얘를 U2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주어진 벡터를 뭐 W1, U1 더하기 뭐 W2, U2라고 요렇게 나타내는 걸 베이시스라고 하잖아요. 요 주어진 벡터를 요 주어진 베이시스를 통해서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요런 어떤 유닛 벡터의 웨이트를 곱한 거, 요런 유닛 벡터의 웨이트를 곱한 거, 요거를 중첩을 시켜서 원래의 주어진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요거를 또 뭐 이렇게 다른 베이시스로 이렇게 갖고 갈 수도 있죠. 뭐 얘 같은 경우를 얘가 뭐 V1, V2라는 또 다른 베이시스가 있을 때는 또 요거는 뭐라고 쓸까요? 뭐 W1 프라임으로 쓸게요. V1, 뭐 W2 프라임의 V2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벡터는 결국 베이시스들의 웨이티드 썸이라는 어떤 중첩된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미지로 바뀌면 뭐냐면 이미지라는 것도 사실 어떤 베이시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유닛이 되는 이미지의 유닛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들의 웨이티드 썸의 중첩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 그림이 이해하기 쉽다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이미지가 사실은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여기 뭐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여기 지금 49개의 베이시스가 있잖아요. 그쵸? 7개의 바이 7개여가지고 49개의 베이시스가 있는 거거든요. 요 49개의 이미지를 잘 웨이티드 썸을 하면은 원래 이 오른쪽 위에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이 데이터는 아마 얼굴 이미지로 이루어진 데이터 셋이 있을 건데 그러면 막 여러 개의 다양한 얼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개의 다양한 얼굴들은 요 49개를 가지고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요 49개의 이미지를 이제 웨이트를 막 달리해가면서 중첩을 시켜서 합성을 해내면은 우리가 지금 주어진 모든 얼굴을 어느 정도 다 표현을 해낼 수 있다라는 뜻이죠. 요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거는 사실 리니어 알제브라의
벡터를 그냥 베이시스로 표현하는 그냥 그건데, 그거를 이제 이미지라는 어떤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조금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돼도 도움 됐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마 이미지들마다 주어진 얼굴마다 요 베이시스는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 이 오른쪽 아래에 곱해지는 웨이트들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베이시스에다가 곱하는 스칼라들, 지금 여기는 49개의 스칼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곱해지는 웨이트는 아마 달라질 거고, 그쵸? 그러니까 요게 원래 주어진 이미지라면 요 49개의 스칼라가 결국 이제 차원 축소를 한 정보에 해당이 되겠죠. 요게 예를 들어서 뭐 784개, 그러니까 뭐 28 바이 28의 어떤 원래의 이미지였다고 하면은, 원래 이미지는 이 784개 모든 인텐시티 값을 가지고 있어야 표현이 가능한데, 이걸 49개의 차원으로 축소를 하면 이 49개의 스칼라만으로 표현이 되겠죠. 다만 이미지를 다시 생성하려면 그때 차원 축소에 이용이 된 이 49개의 베이시스 이미지도 있어야 다시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할 거고요.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로 하면은?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자. 그 원래 이미지는요. 여기다가 쓸게요. 원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는 이제 0부터 1 값 내지는 0부터 255까지의 값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PCA를 가지고 추출을 해내는 베이시스는 그, 그 레인지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도 더 추가가 돼요. 내지는 0에서 마이너스 255까지 나올 일은 없겠구나. 유닛 벡터니까. 이걸로 설명을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 전체 레인지가 음수까지 포함이 돼요. 요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고. 원래 이미지는 양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 그레이스케일의 인텐지티를 0에서 1 사이로 나타낸 것밖에 안 되죠. 근데 PCA 같은 경우에는 컨스트레인트가 뭐예요? 오쏘 노말해야 돼요, 서로. 그러면은 여러분 0에서 1 사이의 실수 값으로만 벡터를 만들어내면 걔네들이 유닛 벡터면서 서로 오쏘고날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죠. 벡터가 양수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둘이 서로 내적을 해서 0이 나와요. 그쵸? 양수로만 이루어졌는데 0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뭐 그런 경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말고는 존재 안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쵸?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각각의 그 디멘션에 0 아니면 1만 들어가지 않는 이상 막 그냥 실수값으로 들어가 있으면 내적을 해서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0 벡터가 아닌 이상은 못 나와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PCA를 수행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오냐면 음수값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보통 그레이스케일이면은 이제 0부터 1까지의 값을 검은색부터 흰색에다가 대응시켜서 그리는데, 지금 여기에 빨간색, 여기 지금 이 베이시스에 빨간색이 들어간 건 뭐냐면
음수를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는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그리고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이제 더 진해지는 빨간색으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그러면은 원래 이미지를 베이시스를 중첩을 해서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베이시스는 결국 이미지의 유닛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재료들이 조금은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점에서 말이 안 되냐면 음수값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조금 이상한 이미지가 나와요. 그쵸? 얘네들을 막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구해야 되다 보니까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건 이해되는데 음수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이미지에 음수가 있다고?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런 점에서 PCA가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잘못하면은 원래 다시 이제 재생성하는 이미지가 음수 값을 가질 수도 있게 돼요. 그런 건 잘라내야 되겠죠. 뭐 잘라내든 아니면은 뭐 노멀라이즈를 새로 하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이제 얘 대항마로 나오는 게 논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이라고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죠. 얘는 컨스트레인트가 달라져요. 매트릭스가 모두 논 네거티브한 값을 가져야 돼요. 얘는 오소고날 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요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요렇게 뽑힌 애들은 제가 두 개의 베이시스를 예로 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PCA로 뽑은 애들이에요. 서로 수직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 주어진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엄밀하게는 하면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베이시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냥 계속 써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뽑았다고 해봐봐요. 요거는 이제 수직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전부 양수예요. 이 벡터의 모든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다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모르겠어요. 이 표현을 하는 그 웨이트도 양수로 나오게 돼요. 뭐 모르겠어요. 이거 뭐 평행사 변형을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뭐 U1이라는 애랑 U2라는 애가 있으면은 이제 또 적당히 웨이트를 곱하되 이제 W1, W2도 전부 양수 그리고 U1에 있는 뭐 U11, U12, U21, U22 이것도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게 요렇게 요거를 만족하도록 매트릭스를 디컴포지션 해줘 라는 방법이 논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얘의 결과로 나오는 애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그 결과는 요렇게 나온다 이거죠. 요렇게 나온다. 지금 여기 뽑힌 49개의 베이시스가 지금 PCA에서 나온 49개의 베이시스랑 좀 다른 양상을 보이죠. 다른 양상. PC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이게 원리랑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서로 다른 컨스트레인트를 갖게 해서 이 문제를 풀었더니 나타나는 양상이 되게 달라져요. PCA는 막 네거티브한 값을 갖는 어떤 베이시스들이 나왔다고 하면은 얘는 항상 양수로만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양수 내지는 0으로만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49개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웨이트들로만 중첩을 시켜서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뽑혀진 베이시스들이 약간 이목구비의 그런 컴포넌트들을 추출을 해내는 결과가 됐어요. 그쵸?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입이면 입인데 약간 서로 달라지는 그런 입의 스타일들. 그쵸? 예를 들면은 요런 입이 여기도 보이고 뭐 여긴 턱 같지만 어쨌든 뭐 요런 게 있고 뭐 눈썹들도 요런 눈썹, 뭐 요 눈썹, 뭐 눈인지 뭐 눈 두덩인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서로 다른 특성들을 분리를 해냈죠.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0보다 작지 않은 웨이트들을 곱해서 중첩을 시켜서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세요? 그게 NMF랑 PCA 사이에 물리적인 차이가 컨스트레인트의 차이에서 온다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좀만 쉬고 갈까요, 우리? 50, 50, 50분까지만 쉽시다. 녹화는 잠깐 멈출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한 김에 요거까지 하고 갑시다. 요거 안 하려고 좀 고민했는데, 이제 VQ라는 것도 있어요, VQ. 얘는 벡터 퀀티제이션이네요. 벡터 퀀티제이션. 유너리라는 말이 좀 잘 나오진 않는데, 어, 여러분들 보통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집합이고, 요거는 인터벌이죠.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은 0 또는 1인 값을 갖는 집합이고, 이렇게 하면은 0과 1 사이에 어떤 실수 값을 말하는 거죠. 보통 그렇게 쓰죠. 유너리 프로퍼티 내지는 유너리 벡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0 아니면 1로만 이루어진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벡터 퀀티제이션, 여기에서는 W의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이시스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거를 조합할 때 곱해지는 어떤 코이피션트, 웨이트가 0 아니면 1인 값을 갖는데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벡터 퀀티제이션은 이미지를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가 아니죠. 웨이트를 곱해서 더하는데, 더하는데, 그 앞에, 베이시스 앞에 붙는 웨이트들이 0 아니면 1인 거예요. 그러면 중첩의 효과로 표현을 하겠다는 게 아니죠. 이거는 베이시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 되죠. 이해돼요? 웨이트가 0 아니면 1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완전 또 다른 양상으로 가버렸죠. 벡터 퀀티제이션의 결과. 여기에는 49개의 베이시스가 뭐가 나왔냐면은 대표 얼굴이 나왔죠. 대표적인 얼굴 형태 49개가 뽑혔겠죠. 그쵸? 여기 데이터셋이 전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얼굴이 있었다 하면은 그 10,000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얼굴 형태의 49개가 뽑혔겠죠. 그리고 웨이트는 여기 딱 1 하나예요. 49개의 베이시스 중에 제일 유사한 거 딱 하나로만 표현을 하겠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요게 벡터 퀀티제이션입니다. 네. 이거는 정말 아주
아주 파워풀하게 압축을 하겠다는 뜻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쵸? PC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수값, 양수와 음수를 가리지 않는 실수값을 통해서 이제 웨이티드 썸메이션으로 중첩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 요거 아까 맨 처음에 한 거죠. 두 번째, 논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은 PCA랑 유사하면서 다른 점이 뭐였냐면 음수는 배제한다. 우리는 베이시스에도 그렇고 웨이트에도 그렇고 음수는 뺄 거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지의 특성을 반영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얼굴에 어떤 피처들이 뽑혔죠. 물론 PCA도 피처고 뭐 다 피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논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 그 이목구비들이 그 파트 바이 파트로 뽑히죠. 왜냐하면은 음수를 쓸 수 없으니까 중첩을 시킬 때 막 같은 위치에다 뭐 양수도 더했다, 음수도 더했다 이런 일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포인트들이 뽑혀요. 각각의 어떤 로케이션에서의 특징들이 뽑혔어요. 마지막으로 벡터 퀀티제이션에서는 웨이트가 0 아니면 1이라는 컨스트레인트를 주다 보니까 대표 얼굴을 뽑았어요. 대표적인 얼굴상들이 뽑히게 됐어요. 요 차이점, 요 차이점이 존재하고 그 차이들을 만들어낸 게 사실 어디다? 이 컨스트레인트들이죠. 컨스트레인트가 그런 결과의 차이들을 만들어낸 그 핵심이 되겠죠. 네. 요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이제 너무 기초적이고 너무 올드하지 않은 컴퓨터 비전의 토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수업을 너무 진짜 옛날 것만 한 것 같아서 솔직히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은 조금 욕심을 낸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디멘셔널 리덕션이라고 하면은 그냥 PCA 하고 넘어가면 돼요. PCA 하고 넘어가면 서로 행복하겠죠. 근데 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핫한 내용을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이 내용을 좀 추가를 했어요. 네, 넘어갈게요. 아, 좀 주의해야 될 게, 제가 사실 벡터 컨티제이션은 써본 적이 없고, 이제 PCA랑 NMF는 좀 써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SVD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에요. 그냥 SVD라는 게 딱 해석적으로 구해질 수 있잖아요. 그냥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 되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터러티브 방법을 써야 돼요. 좀 근사를 해야 돼요. 네. 요거는 다이렉트로 구하는 어떤 해석적인 방법은 없고 좀 근사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 말 나온 김에 그거를 보고 갈까요? 요거 하나만 파이썬으로까지 보고 갈게요. 보이시죠? 아유, 전체 화면이 왜 안 될까? 요거 저번에 했던 부분이고 이거 저번에 했나요? 안 했던 것 같은데. 뭐냐면 그러니까 핸드 리튼 디짓 데이터셋 요거를 불러와서 요거 X가 이제 좀 제가 주로 사용하는 디멘션이랑 좀 달라서 이렇게 D by N으로 만들려고 트랜스포즈를 일단 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X에는 이미지, Y에는 그 타겟 밸류
그 실제로 어떤 숫자를 썼는지가 y에 들어있는데 사실 y는 안 쓸 거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SVD를 통해서 PCA를 수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요거 우리 숙제로 나왔었죠? 결국에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그 뮤 구하고 이제 뮤 뺀 다음에 코베리언스 만들어서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이 리니어 알제브라의 SVD라는 거 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얻어진 베이시스는 U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U가 사실 컬럼 벡터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로 다시 그려야 되니까 리쉐입을 해서 그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 맨 처음에 그려진 이 5개가 이제 싱귤러 밸류가 큰 순서대로 뽑힌 5개의 베이시스가 되겠죠. 그쵸? 그때도 얘기했지만 원래 여기 배경이 원래 지금 주어진 이미지 여기 5, 숫자 5를 보면은 여기 배경이 0이잖아요. 0. 값이 0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까맣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회색이 나온 이유가 뭐다? 여기 지금 까맣게 나온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원래 그림에서는 까만색이 0에 해당이 됐다면 여기 베이시스에서 까만색은 마이너스 1 정도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 어차피 그거 컬러 스케일은 고정이 돼서 나오잖아요. 아, 고정이 아니라 그때그때 데이터의 레인지에 맞게 알아서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0인 값이 원래는 제일 작은 값이니까 검은색에 가깝게 나와야 되는데 베이시스에서는 이 0보다 작은 값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제 더 진한 검은색이 나타났죠. 아까 그 발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빨간색으로 나왔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중첩이 되어서 다시 이런 숫자를 그릴 수 있다. 이런 거고. 조금 빠르게 지나갈게요. 이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도 할 수 있죠. 리컨스트럭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디멘셔널 리덕션을 할 그 차원을 정하고 그러면은 그거만큼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와서 내적을 한 다음에 다시 스팬을 하면 되죠. 그러면 리컨스트럭션이 되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요거 그때 그냥 데이터에서도 했었나? 아, 이미지 말고 그냥 데이터에서는 안 했었네요. 야,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여기 한 개 가지고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는 요게 784 바이 1짜리 벡터잖아요. 그리고 요거 하면은 이제 784 바이, 요거 10개를 해볼까요? 짜리 벡터잖아요. 그럼 두 개를 내적하면은 이제 10 바이 1, 두 개를 내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구나. 행렬 곱을 하면 뭐 1 바이 10이든 10 바이 1이든 뭐 1 바이 10이라고 할까요? 벡터가 나오죠. 그거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를 다시 곱하면 784 바이 1짜리 벡터가 나오죠. 그쵸? 뭐 적당히 트랜스포즈를 해서 디멘션은 맞춰주세요. 그럼 여기가 오리지널 이미지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요게 이제 10차원의 베이시스가 될 거고 이게 디멘셔널 리덕션을 한 데이터가 될 거고 요게 이제 10차원을 다시 베이시스로 리컨스트럭션 해서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여기 밑에 나오는 거예요. 베이시스 한 개를 쓸 때는 이제 U를 하나만 갖고 와서 여기 내적을 한 다음에 다시 스팬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리쉐입을 하는데 만약에 10개를 쓸 거면 이제 여기 1이 아니라 이제 10까지 갖고 와서 다시 10을 하면 될 거고 50개 쓸 때, 100개 쓸 때 점점 늘릴 수 있겠죠. 그때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오리지널 이미지가 여기 맨 첫 번째였던 거면 여기 지금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요 첫 번째 베이시스만 가지고 이 그림을 표현을 하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렇겠죠? 별로 상관없어 보이죠? 이제 그 다음 몇 개였죠? 10개를 쓰면은 이제 좀 더 이미지가 디테일해지고 이제 50개를 쓰고 100개를 쓰고 하면서 점점 더 많은 베이시스를 중첩시켜서 이미지를 표현을 하니까 이제 원래의 숫자 5에 점점 가까워지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때 요런 그래프 그렸었잖아요. 싱귤러 밸류의 그 큐뮬러티브 서메이션, 누적해서 더하기를 해보면은 결국 784개 전체를 쓰면 1로 수렴을 할 거지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100개의 싱귤러 밸류가 대충 0.9까지 간다 하면은 이미지의 한 90%까지는 재현을 해낼 수 있다 이거죠. 100개만 가지고. 네,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서는 뭘 하냐면은 NMF를 수행할 거예요. 아까 똑같은 데이터셋에다가. 근데 NMF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정해줄 수 있어요. 내가 몇 차원으로 축소를 할 것인가를 여기다가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요거를 불러와서 이제 NMF라는 어떤 그 핸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다가 피팅을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베이시스가 될 거고 웨이트가 될 거죠. 그렇죠. 아까랑 똑같은 노테이션이죠. W랑 H.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 맨 처음에 그리는 그림은 우리가 추출한 여기 위에 그림은 뭐냐면 PCA에서 추출한 베이시스고 여기 두 번째 줄은 뭐냐면 NMF에서 추출한 베이시스예요. 요런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 윗줄에는 얘네들을 양수, 음수 가리지 않고 중첩하는 PCA라면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논네거티브한 값들로 이루어진 베이시스가 됩니다. 요거는 딱 5개만 뽑은 거예요. 더 많이 뽑으면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뽑아볼까요? 한 10개 뽑아서 맨 처음 5개를 한번 볼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요렇게 나왔대요. 아시겠죠? 아마 여기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모든 이미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떤 컴포넌트일 거고 이제 순서대로 5개를 그린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PCA랑 NMF 둘 다 쓸 수 있겠죠. 요거 오늘 숙제 안 냈습니다. 나중에 한번 낼까 고민 중이에요. 발표자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갈까요? 조금만. 딱 15분까지만 쉴까요? 아, 갑자기 힘드네. 15분까지만 쉴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방금 한 거 되게 기말고사 문제 내기 좋을 것 같잖아요? PCA와 NMF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해라. 아, 이런 거 좋은데요? 갑니다. 로버스트 피팅 앤 매칭을 좀 뒤쪽에 원래 하려던 것보다 뒤에 둔 이유는 SVD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디멘셔널 리덕션 뒤에다가 넣습니다. 우리 좀 중간고사 전까지라고 하면은 좀 피처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5만 피처들이 나왔었죠. 그러면 우리 여기 나와 있네. 엣지 코너, 인터레스트 포인트, 시프트, 호그는 안 했는데.
뭐 디스크립터라고 하는데 요거 아직 좀 제대로 안 다루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이미지의 특징들을 알아낸 다음에는 뭘 하냐, 뭘 해야 되냐면은 얘를 가지고 어떤 기하학적 정보나 뭐 시멘틱이라고 하죠. 시멘틱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말로? 하여튼 그런 뭐 시멘틱한 정보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해야 할 텐데 사실은 뭐다? 피팅이랑 관련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음 이거 한국말로 뭐라 하죠? 소실점이라고 하나요? 그 원래 우리가 그냥 어떤 시점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그냥 정육면체가 이렇게 생기겠지만 원근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물체는 점점 그러니까 멀리 있는 물체는 더 작게 보이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 이 한 점에서 모이는데 얘를 베니싱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면 결국 우리가 인터레스트 포인트로 찾은 애들을 가지고 어떤 일종의 피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라인 같은 걸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 뭐 리얼 월드 베니싱 포인트라는 것도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은 뭐 이거 막 건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요런 지금 요런 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여기 한 점으로 수렴하는 어딘가를 향해서 그런 것들. 지금 여기도 방해 구조가 정확하게 육면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 막 소실점이 나타날 거고 이거 뭐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하는 데 쓰는 거 있잖아요. 요거 실제로 해보신 분 있어요? 나 이거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 왜 캘리브레이션 하는 뭐라고 하죠? 매트? 패턴이라고 하나요? 이 판때기에 딱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딱 사이즈로 저렇게 까만색이 딱 찍혀 있어서 이거를 막 다양하게 카메라에다가 막 다양한 위치랑 다양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막 찍으면 뭐 자동적으로 카메라 관련한 파라미터들 찾아주고 그거 가지고 뭐 캘리브레이션 하고 그런 거거든요. 네, 뭐 그런 거죠. 이것도 뭐야? 렉탱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 다 뭐 피팅이나 매칭 같은 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실내든 실외든 뭐 건물이든 이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뭐 아까 말했던 베니싱 포인트라던가 결국에는 뭐 어떤 구조를 이루는 어떤 뭐 사각형, 육면체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죠.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여기 또 따로 나오네. 이렇게 막 서로 막 자세를 막 바꿔가면서 여러 개를 찍은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찍힌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카메라로부터 어떤 그런 지오메트릭이랑 관련된 막 파라미터를 찾아서 캘리브레이션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거. 그런 거 하려면 결국 이런 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뭐 요새 3D 뭐 리컨스트럭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려면 결국 뽑힌 피처들이 막 이렇게 막 달라지는 자세에 대해서 뭐 피팅이나 이런 걸 수행을 해야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거를 수행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저도 그냥 읽어서 알지 여기까지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실제적으로 얘기를 좀 잘 못해주는 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고 요 요 부분 결국 피팅이나 매칭을 하려면은 노이즈, 아웃라이어, 없는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좀 다음 강의에 다루게 될 뭐 란삭이라든가 뭐 호프 트랜스폼이라고 하죠. 호프 변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거를 차치하고 일단 피팅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사실 여러분들 뭐 어느 수업에서는 다 다루었을 것 같은 회귀 모델입니다, 결국. 주로 선형 회귀 모델 하잖아요. 그거 할 거고 오늘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리스트 스퀘어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 그리고 뭐 토탈 리스트 스퀘어, 그런 게 오늘 아마 좀 나올 겁니다. 네. 아웃라이어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요것만 하면 끝나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인데 뭐 기본적으로 선형으로 피팅하는 거 하고 이제 뭐 웨이트 들어갔을 때 그리고 약간 변화시키는 토탈 리스트 스퀘어. 근데 이거 완전 나 리스트 스퀘어 처음 들어본다 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처음이다. 나 리니어 리그레션 안 해봤다. 없어요? 정말로? 근데 이거 이렇게 물어봤다가 피 봤던 게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었는데. 해볼게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잠깐만요. 예를 들면은 어 어떤 2D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아유 오늘 필기가 왜 이러냐? 고장난 거 아니겠지? 왜 자꾸 잘리지? 2D 포인트들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거를 각각 이렇게 x1, y1부터 총 n개의 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가 일단 가정을 하기로 선형 뭐라고 해야 되지? 선형 분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선형 모델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x와 y 사이에 세타1, 세타2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서 뭐 세타1 같은 경우에는 x의 코이피션트고 세타2가 바이어스가 되는 어떤 그런 선형 관계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세타1이랑 세타2를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찾냐? 그게 결국 리니어 모델, 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다들 한 번 이상은 보셨겠지만 이런 꼴을 만들죠. 여기 여기 텀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1을 넣은 거고 여기는 이제 데이터의 x 값들이죠. 요거를 이렇게 쌓고 우리 원하는 파라미터 세타를 두고 이제 y 값들을 여기에 두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매트릭스 꼴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거 뭐라고 하지? 뭐 스퀘어 썸 에러였나요? 스퀘어 썸 에러. 그쵸? 스퀘어드 썸 에러죠. 제일 많이 쓰는 거. x 세타랑 y 사이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예측을 하는 값이죠. x로부터 예측하는 값이고 얘가 참값이 되죠. 두 개 사이의 에러를 제곱을 한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세타를 찾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찾을 수 있다? 이제 요런 형태의 결과가 나오죠. 이거 그냥 간단하게 오브젝티브 펑션 미분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쵸? 요거 머신러닝에서는 뭐 노멀 이큐에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난 사실 노멀 이큐에이션이란 말은 잘 안 들어봤었는데 이번에 수업하면서 알았어요. 그 리니어 알제브라에서는 보통 이 요 x의 요런 특별한 형태 얘를 뭐 수도 인버스라는 말도 많이 쓰죠. 수도 인버스 들어본 사람 있어요? 뭐 무어 페노즈 수도 인버스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아 기호도 처음 봤어요? 그 원래 뭐 행렬이 있을 때 얘가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이면서 이제 뭐 랭크도 이렇게 풀 랭크일 때 이럴 때 인버스가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만 x의 인버스가 정의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수도 코드라는 말 쓰죠. 수도. 가짜. 뭐 가짜라고 해야 되나? 수도가 무슨 뜻이죠? 수도? 가짜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좀 가짜는 아니고 짜가? 수도 인버스라고 하면은 약간 짜가 인버스예요. 짜가 역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n by 2였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얘가 스퀘어일 필요도 없어요. n by n일 때 정의가 돼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x 보통 저런 십자가 표시를 좀 쓰는데 요거를 하면은 뭐가 나오냐? 이제 i에 n이 나오는 거죠. n by n짜리.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오른쪽 수도 인버스를 취하면 뭐 요런 게 나오는 이런 정방행렬이라고 하나요? 정방행렬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네, 정의가 되는 역행렬입니다. 이거 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n이 작을 때였나?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나? 뭐 하여튼 여기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짜가 역행렬이에요. 짜가 역행렬. 그래서 그 수도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제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의 x 트랜스포즈 내지는 반대로 구하면은 x의 x 트랜스포즈의 인버스 뭐 요런 형태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네. 반대 게 이게 맞나? 하여튼 저는 보통 요 버전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셋 매트릭스라느니 스키니 매트릭스라느니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x가 n by n일 때 매트릭스가 팻하다는 거는 이제 요거보다 요게 클 때죠. 이렇게 저쪽으로 긴 거. 맞나? 반대인가? 나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보통 알고 있던 게 스킨이었나? 나 이거 잘 기억 안 난다. 요거 팻이랑 스키니는 잠깐 제낄게요. 그러니까 그 보통 많이 쓰는 게, 그냥, 네, 요거만 알고 기억합시다. 요거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원래는, 그러면 지금 사실 x 세타 이꼴 y니까, 세타에다가 이게 정방이면은 요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쵸? 인버스가 존재하면은 요렇게 하면 되는데, 인버스가 존재 안 하니까, 인버스 대신에 수도 인버스를 써서 이렇게 구하면 나는 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정의와 마찬가지로 요거를 수도 인버스라고 합니다. 뭐 왼쪽일 때랑 오른쪽일 때랑 형태가 달라지는 거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앞에 붙는 얘를 이렇게 x 대거 x 십자가를 써서 수도 인버스 좀 더 자세하게는 무어 펜로즈라는 사람이 했겠죠. 무어 펜로즈 수도 인버스라고 부릅니다. 요거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좀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쵸. 요렇게 하면 구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파이썬 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다. 파이썬 다음 시간에 합시다. 내가 아직 토탈리스트 스퀘어를 아직 안 짜놨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짠 다음에 내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요. 요거죠, 요거. 그래서 뭐 주어진 데이터들 xn부터 yn으로 이루어진 요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피팅을 하는 거죠. 세타 1 x 더하기 세타 2 y고 그때 세타는 뭘로 구해졌다? 요거를 통해서 구해졌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일단 저 주어진 데이터들의 그 에러, 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어요. 요거까지는 많이 해봤죠. 그쵸? 제 생각에 여기까지는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웨이트? 웨이트 말고. 그래, 웨이트부터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1부터 n개의 샘플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웨이트를 주고 싶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없이 모든 샘플에 대해서 발생하는 에러를 동일하게 대했다면 이번에는 앞에다가 이렇게 웨이트를 곱할 거예요. i번째 데이터에 대한 웨이트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다 1인데 뭐 100번째 W100이 뭐 10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전체 이 에러의 썸메이션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데 다른 것보다 그 웨이트가 높았던 100번째 샘플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10배 반영을 해달라 이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샘플에 대해다가 디퍼런트 웨이트를 주겠다 이거죠. 내가 좀 더 중요한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더 에러를 좀 더 중요하게 다뤄서 특별히 더 많이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에러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웨이트를 많이 주면 되죠. 그러면은 걔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반대로 덜 중요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걔네한테는 웨이트를 적게 줘서 얘는 좀 덜 반영을 해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W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요렇게 넣으면은 요거 사실 요거 제곱을 하면은 사실 요런 꼴이 나오잖아요. W 트랜스포즈 W 아이고 X 세타 Y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W 트랜스포즈 W가 웨이트가 돼야 되니까 W 자체에는 웨이트의 스퀘어 루트가 들어간 걸로 하면 되죠. 네. 그걸로 이루어진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만들면 되죠. 그쵸? 그런 경우에는 솔루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까랑 비슷한 꼴인데 아까는 기억하시나요? 요거였거든요. 여기 웨이트가 이렇게 중간에 낑겨 들어간 형태로 나와요. 그쵸? 이거를 보통 뭐 웨이티드 수도 인버스, 뭐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 요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네, 간단하죠? 넘어갈까요? 요거 그냥 웨이트 있으면은 이것도 클로즈드 폼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리스트 스퀘어에서 에러는 Y축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쵸? X 세타 빼기 Y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팅이 일어나는 방향이랑은 상관없이 에러는 에러. 에러는 Y축 방향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로테이션 인베리언트 하다는 뜻이 뭐냐면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쪽 방향일 때는 에러가 요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데이터를 90도 회전시키면은 피팅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90도 회전을 했을 때는 아마 지금 빨간색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면은 원래 피팅은 90도 돌리게 되면은 요거를 또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잖아요. 얘랑 여기 이 왼쪽에 있던 이 그림이랑은 다르게. 그쵸? 그러니까 데이터를 로테이션 하면은 결과가 단순히 결과를 똑같이 또 로테이션을 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또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 말인 즉슨 로테이션 인베리언트 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 되죠. 요 말은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고, 슬로프가 높은 경우에 노이즈에 센시티브해진다. 그쵸. 그렇겠죠. 왜냐하면 에러가 항상 수직으로만 정의가 되니까. 네. 아마 요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걸 같이 공유를 하면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에러를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에러를 피팅에 수직하도록. 이렇게 정의된 피팅을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거죠. 그쵸? 그리고 그게 뭐냐면 토탈 리스트 스퀘어라고 불러요. 줄여서는 TLS라고도 좀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되 수직한 방향으로의 에러를 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 이미 언제죠? 뭐 고등학교 때인가? 뭐 다루지 않나요? 요 평면이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는 걸로 c 이꼴 0이라는 걸로 정의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점이 뭐 x1, y1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사이의 거리는 그냥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가 된다는 거. 그쵸? 이거 뭐 평면의 방정식이었나요? 뭐 그런 걸로 하면은 여기 이 평면의 수직한 벡터를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 그 평면으로부터의 거리는 그냥 그 함수에다가 대입만 시키면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퍼펜디큘러 디스턴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반영을 하면 되냐면요. 피팅을 하되 요 꼴을 피팅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랑 B랑 C가 파라미터로 등장을 하는 식으로 해서 피팅을 하면 돼요. 그럼 비슷한 요령으로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 바이어스에 대한 거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여기 파라미터 3개가 들어가니까 여기 3차원으로 세타를 만들어 놓고, 여기 y는 다 0으로 넣으면 되죠. 그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미니마이즈 하면 되는데 y가 0이잖아요. 그러면 꼴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x 세타를 미니마이즈 하는 세타는 0이죠. 풀 필요도 없죠. 이거 어차피 양수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나올 텐데 세타 당연히 0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결론 뭐냐면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풀지 말고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미니마이즈 x 세타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컨스트레인트를 추가할 거예요. 뭘 줬냐면 유닛이라는 거죠. 유닛 벡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세타는 스케일링이 일어나봤자 어차피 같은 평면이 될 테니까 그냥 유닛 벡터라는 컨스트레인트만 주고 요거를 미니마이즈를 하는 세타를 찾으면 이제 토탈 리스트 스퀘어의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결국 아이겐밸류입니다.
아이겐밸류 문제 내지는 싱귤러 밸류 문제로 결국 환원이 돼요. 왜냐하면은 아이겐밸류라는 게 여러분, 아이겐밸류라기보다는 싱귤러 밸류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딱 한 페이지 정도만 설명을 하면은 끝이 날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 우리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배웠잖아요. 만약에 주어진 여기 매트릭스가 뭐냐? 주어진 x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나뉜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면은 미니마이즈 x 세타. 이거 그냥 볼드체 빼고 그냥 편하게 쓸게요. 요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풀었었더니 요거죠. 그쵸?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조금만 더 풀어서 쓰면은 V 트랜스포즈, 시그마 트랜스포즈, 시그마 V가, 아이고. 그냥 다 풀어서 써볼게요. V 시그마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세타가 되죠. 근데 요거는 아이덴티티가 될 거고, 그쵸? 오소고날이니까요. 그쵸? 요거 다이아고날이니까 트랜스포즈에도 똑같을 거고, 요거 아마 다이아고널 엘레먼트에 요거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렇게 들어가겠죠? 기억나세요? 네, 민 세타에 대한 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나요? 뭐 V에 대해서 내적하고 스케일링 한 다음에 U로 다시 스팬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이 전체를 미니마이즈 하는 세타는 VR이 돼요. VR일 때가 가장 작아요. 왜 그러겠어요? 보세요. 주어진 세타가 여기 앞뒤로 곱해져 있는데 그럼 여기 세타라는 게 들어왔을 때 V에다가 내적을 하잖아요. 요거는 다 유닛 벡터잖아요. 얘도 유닛 벡터고. 그러면은 세타라는 벡터가 들어왔을 때 V의 각각의 컬럼 벡터에다가 내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스케일링을 하죠. 시그마의 제곱배로 스케일링을 하죠. 그게 크기 순으로 늘어나 있잖아요.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은 값이 되잖아요. 그럼 크기 순으로 스케일링 한 다음에 다시 또 유닛 벡터랑 유닛 벡터로 스팬을 하니까 그러면 스케일링이 제일 작은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게 요 전체 값이 제일 작겠죠. 그러니까 세타는 요 V의 제일 작은 값, 제일 작은 방향, 싱귤러 밸류가 제일 작은 방향일 때가 이 전체가 미니마이즈가 되겠죠. 끝났어요. 구할 것도 없어요. X라는 그 원래 행렬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한 다음에 세타, 그 전체를,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세타는 뭐다? V의 컬럼 벡터의 제일 마지막 거 하면 끝나요. 그러면 토탈 리스 스퀘어 구한 거예요. 끝났어요. 그쵸? 요거 그냥 방금 요거 한 겁니다. 언제? VK일 때가 V의 마지막 위치한 열 벡터일 때 최소가 됩니다. 네, 여기 있죠? Minimized by selecting the smallest sigma k. 싱귤러 밸류가 제일 작은 싱귤러 벡터를 고르면 끝.
끝입니다. 그렇게 오늘 수업 끝입니다, 여러분. 요거 이해되세요? 마지막 거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SVD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토탈리스트 스퀘어 할 것도 없어요. 끝. 오늘 수업 끝냅니다, 그럼. 끝내요. 끝냅시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일인데도 라이브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주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